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어떤 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데, 어떨 때 만나게 되냐면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거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에서 새로운 대상들을 추가할 때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또 반복적으로 배우게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배우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교환법칙, 결합법칙을 또 배우게 되고,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거기에서 그 대상을 뭐 유리수, 복소수 이렇게 대상을 확장시켜 나갈 때 또 다시 한번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. 근데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의 모습이 너무 당연해 보이게 생겨가지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데, 사실 이게 어떤 걸 가능하게 해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어떤 걸 가능하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근데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의미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덧셈에 대해서 이 교환법칙,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에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. 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. 그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.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똑같네, 뭐 당연하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또는 뭐 두 개를 더할 때는 저렇게, 뭐 세 개를 더할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나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런 게 아니에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두 개든 세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마합을 이런 걸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이런 거를 이것 때문에 사실 배운 거거든요.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원하는 걸 먼저 연산할 수 있게 돼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1부터 10까지 더하는 연산이 있다고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1부터 10까지 연산이 하나의 연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. 다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죠. 자, 그럼 여기서 제가 2와 8만을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. 보면은 처음에 2와 3을 자리를 바꿔줘요. 교환법칙을 이용해서요. 이런 방법으로 계속 슉슉슉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2가 8 바로 앞까지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이용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1부터 7까지를 순서대로 더해야 되는데, 이걸 다 계산을 해봤자 어차피 하나의 수가 되겠죠. 자, 이거랑 2랑 먼저 더하나 2랑 8이랑 먼저 더하나 똑같다는 게 결합법칙이잖아요. 자, 이렇게 2와 8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죠? 우리가 한 거는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만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계산한 걸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의 연산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그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, 결합법칙이 성립한다.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나눗셈을 뭐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다 곱셈으로 다 바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곱해도 된다.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연산을 만났는데 이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성립하면은 적어도 원하는 걸 먼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.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어떤 이런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. 근데 이 연산은 자기 자신과 연산하면 0이 된다는 연산을 정의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대요.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0이 되겠죠.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남는 거는 0밖에 없고 0과 0을 연산을 하면 다시 0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,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되면서 교환법칙, 결합법칙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. 그럼 그때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? 당연해 보이네?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, 이 연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
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